여기는 고래문화특구 장생포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큰 배가 바로 대한민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고래를 구경하는 배, 고래바다 여행선입니다. 이 배를 탈 때면 누구나 그렇듯이 오늘 고래를 볼 수 있을까? 지금 저도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오늘은 이 배를 직접 조종하시면서 고래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해주는 고래바다 여행선 선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배를 타고 고래를 보러 가시죠. 고래야, 내가 간다. 예, 여기는 고래바다 여행선 조타실입니다. 와,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제 옆에 고래바다 여행선 박성호 선장님이 계십니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이호영 항해사님도 함께 계십니다. 항해사님 안녕하세요. 여행입니다. 이거 선장님 드디어 출항입니다. 그죠? 이거 뭐 출항할 때마다 좀 가슴이 두근두근 안 합니까? 아무래도 설레죠. 오늘 이 배가 그 운항하는 코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늘 1항로로 고래 탐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항로는 1항로? 예, 울산 정자 해상입니다. 주로 그쪽에 고래가 출몰이 좀 빈번하고 자주 발견되는. 이 우리가 지금 항내를 빠져나가는데요. 저기 작은 배들이 굉장히 많네, 그죠? 이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운항할 때요. 예, 울산항이 이 물동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여기 울산항 주변에요, 경치도 볼만합니다. 이쪽에는 저기 조선소가 있고, 그죠? 오른쪽 여기는 정유공장에, 와, 저 탱크 아닙니까? 탱크 유조선들. 이쪽에 앞쪽에 보시면은 커다란 해상 크레인이 있는데 저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크레인입니다. 저게 10,000톤을 지금 리핑을 할 수 있는 크레인이거든요. 바다 위에 떠 있는 저 크레인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기 지금 유조선이 세 척이 나란히 접안돼 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 유조선이 크긴 큽니다. 이 가까이서 보니까 배가 엄청 기네, 그죠? 중동에서 실어온 기름을 이제 저기에서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내룹니다, 그죠? 네, 싣고 오기도 하고 이제 여기서 정제된 걸 싣고 수출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한꺼번에 다 보는 것 같아갖고 좀 기분이 좋겠습니다. 예, 매일매일 볼 때마다 뿌듯하고 자부심이 생기고. 발전된 그 대한민국의 바다에서, 그죠? 또 고래도 볼 수 있다 하니 더 기분이 좋습니다, 그죠? 예, 고래를 보면 기분이 좋죠. 이제 그 울산항을 빠져나와서 큰 바다로 나왔는데 이 바깥에도 배들이 많네요. 밖에도 묘박지가 있습니다. 이 에코1, 에코2, 에코3 해가지고 배들이 대기할 수 있는 이 묘박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와, 우리 오른쪽에 저 시뻘건 배가 바로 가까이 붙어갑니다. 저 배는 뭘 싣고 가는 배입니까? 배 모양으로 봐서는 아마 유류를 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갑소인데 계속 나란히 항해를 하시네요. 아, 예, 항로 벗어나면 우리 저 묘박지 끝단 쪽으로 돌릴 겁니다. 예, 또 에코3 동쪽에 보시면 자동차의 파워선이 계속 17루트로 접근 중에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검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관제센터에서 좀 우리 배가 가고 있는 걸 흔히 보고 있네, 그죠? 항구 안에 선박들을 다 확인을 하고 있죠. 선장님, 그런데 오늘 저기 바다에 좀 이렇게 안개가 좀 껴 있네, 그죠? 예, 맞습니다. 이 여름이 되면 그 바닷물이 증발해서 올라오는 이 해무들이 좀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이래 안개가 끼면 좀 운항하는데 좀 이렇게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장비들이 있고 또
관제실 쪽에서 또 안내도 많이 해주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위험한 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해안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와 있는 겁니까? 지금 거의 지금 아직 남남동 쪽으로 항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항로를 벗어나면은 이제 남동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묘박지 끝단까지 가가지고 코스를 잡아서 이제 동쪽으로나 아니면 북동쪽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바다로 한참 나왔는데 바다가 왜 이래 잔잔합니까? 오늘 특별히 좀 잔잔한 것 같습니다. 여름철 전형적인 날씨입니다. 남풍이 이렇게 4 내지 7m, 파고는 0.5에서 1m는 아주 좋은 날씨, 양호한 날씨. 그럼 시정만 좋으면은 고래 보는 데는 아주 양호한 날씨인데 시정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인기 드라마 주인공이었던 우영우가 고래를 엄청 좋아하는 바람에 고래 바다 여행선 손님들이 좀 많이 안 늘었습니까? 2018년 이후 최근 5년간 최고의 그 여객들이 승선했습니다. 우영우 변호사 영향으로. 아, 그 드라마 이후로 진짜 손님들이 많이 왔습니까? 2022년에 예. 승객들이 최다 승선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드라마 덕분에 그죠? 고래바다 여행선 손님들이 굉장히 많았네 그죠? 선장님 어떻습니까? 오늘 그 고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래를 자주 발견하는 지점은 어디쯤입니까? 우리가 나가는 게 보통 한 18km에서 한 22km 요 정도 나가는데 한 18km에서 22km 그 내에 그냥 분포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멀리서요. 아, 저기 고래 있다 하는 거는 어떻게 압니까? 네, 주로 물결 모양하고요. 물결요. 네, 물결 모양하고 그다음에 갈매기의 그 때를 보면은 고래가 있는 지점에는 거의 뭐 한 80% 이상은 갈매기 떼들이 많이 날게 됩니다. 갈매기 떼들이 이제 먹이, 멸치라든지 이런 어군을 발견해가지고 먹이 활동하고, 그다음 그 밑에 이제 고래들이 또 같이 이동하게 되면 거의 물결 모양이 하얗게 인다든지. 백파가. 예, 일어나는 백파가 거죠. 이 조용한 바다에 백파가 일면 거의 뭐 한 100%는 거의 참돌고래. 주로 저 참돌고래가 많이 출몰 하니까. 고래는 뭘 제일 좋아합니까? 주로 오징어, 멸치, 정어리 이런 어군들을 주로 많이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도 잘 먹는 생선을 고래도 좋아하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뭐 혹등고래 같은 큰 고래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고래 탐사를 시행한 데는 흑동고래는 발견되지, 가끔 밍크고래가 발견되고요. 또 낫돌고래도 가끔씩 발견되고, 하지만 흑동고래는 아직 저희 고래바다 행선에서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오늘 어떻게 막 돌고래 때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면은 저희도 뭐 항상 보는 게 좀 신기하고요. 고래떼가 발견됐다면 승객들의 그 한호성 소리가 그 야구장에서 홈런 쳤을 때 하는 소리처럼 그렇게 대단히 함성이 나옵니다. 아, 저기 보기 좋네. 어우. 한 회사님 계속 망원경을 이렇게 눈에 갖다 대고 막 고래가 있나 없나 찾고 계신데 막 고래가 잘 안 보이는 모양이네 그죠? 승객들이 간절히 바라는데, 저도 열심히 좀 고래가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뭐 성격도 성격이지만 오늘 우리 시청자들한테도 이 고래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 참 아쉽네요 이거. 저 앞에 저 허연 거 저 고래 아닙니까? 저 고래떼 뭔가 허였는데 네, 고래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이게 참 고래가 나타나면요
그 고래 구경한다 해갖고 배가 고래에 너무 가까이 가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이제 가능한 한 이제 접근을 안 하고 이제 먼 데서 보고 이제 접근을 했을 시에는 이제 엔진을 쓰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걔네들이 또 다가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면은 항해를 하다 보면 우리가 다가가는 게 아니고 걔네들이 배 쪽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뭐 엔진을 스톱시키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선장님, 예. 오늘처럼 그 고래를 발견을 못하면 좀 이제 승객들한테 좀 미안하겠습니다, 그죠? 예, 아무래도 그렇지. 못 보고 내리게 되면은 또 원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성선하시는 분들은 전국 각 지방에서 많이 오시고 특히 여름철에는 가족 동반해서 많이 이렇게 성선을 하시거든요. 성선하면 거의 뭐 고래를 보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탔다가 고래가 발견을 못하면은 좀 실망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고래를 발견하게 되면은 하선하실 때 아주 표정들이 밝고요. 감사 인사도 많이 전하고 하는데 못 보시면 조금 저희들 미안한 마음이 많이 생기고 또 그게 꼭 그 고래가 이 넓은 바다에서 1시간 반 나와가지고 발견한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20% 전후고 만약 고래를 발견 못하면은 이 넓은 동해바의 푸른 바다와 신선한 공기도 만끽하시고 또 못 보게 되면은 고래 생태 체험관 또 관람권을 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면 30% 생태관만 30%, 다른 사업장들은 무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즐거운 여행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이제 울산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고래바다 여행선을 타고 이 멋진 고래바다 멋진 여행을 했습니다. 오늘 고래바다 여행선 박성호 선장님 그리고 이호영 항해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말로만 듣던 동해 바다에 와보니까 어때요? 너무 되게 넓고 되게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쉽게 고래가 안 나타났는데 네, 뭐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재밌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고래 좋아합니까? 예. 또 바다 노니까 좋죠? 좋아요, 예. 굿. 베리, 베리 굿. 특히 언니랑 같이 와서 좋고 그 다음에 이 바다를 자연 바람을 쐬면서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고래를 못 봤지만 그 아쉬움을 달리기 위해서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갈 겁니다. 절기 처서를 훌쩍 지나 서서히 가을의 길목으로 들어서는 요즘 제가 맛있게 먹고 있는 이 과일 뭔지 궁금하시죠? 너무 맛있어요. 포도? 먹어도 계속 먹고 싶은 그런 맛? 대추? 하나 남아서 아무도 줄 수 없죠. 제가 먹어야죠. 이 생과는 진짜 딱 이맘때 가을에만 맛볼 수 있거든요. 더 없어요? 더 주세요. 머루랑 다래랑 먹고 사람들이 흔히 아는 이 노래의 주인공 바로 우리나라 토종다래인데요. 달콤 쌉싸름한 토종다래의 무한 변신이 시작됐습니다. 새콤달콤 제철 맞은 우리 과일
토종달에 맛보러 원주로 떠나봅니다. 원주시 귀례면 산 좋고 물 좋은 이곳에서 10년째 토종다래를 재배하고 있는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아직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나무들이 얽혀 시원한 그늘막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현자, 김운용 부부는 이곳 1200평 규모의 과수원에서 200주 정도의 과일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이제 막 수확을 시작한 과일은 바로 토종다래인데요. 안녕하세요. 와, 지금 바쁘신가 보다. 아니, 여기 이게 다리가 주렁주렁 다 열렸네요. 파랗게 마치 안 익은 모양새지만 후숙해서 먹는 토종다래라 지금이 딱 수확 적기죠. 대표님.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이 나무에만 좀 뭐 영양분을 많이 주셨나 봐요. 유독 이렇게 커요. 다래는 품종이 한 30여 가지 돼요. 대부분은 원주 간현유원지 있죠? 출렁다리로 유명하죠. 거기 그 인근 야산에 자세가 있는 나무에서 그 채취해서 증식한 거고요. 네. 또 청현이라는 거는 신촌이라는 그 원주댐 있는데 그 인근 야산에 자생하는 나무에서 증식한 거를 품종 보급한 거예요. 토종다래는 강원도 깊은 산 계곡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이 다래를 상품화하면서 원주시가 토종다래 최대 생산지로 자리 잡았죠. 많은 이들이 이 새콤달콤한 맛에 빠지면서 농민들의 새로운 희망작물로 자리 잡아가는 중인데요. 밭에서 자랐지만 모양도 맛도 제각각인 토종다래. 생김새가 마치 키위와 비슷하죠. 잘라놓은 면은 영락 없는 아기 키위 같죠? 맛은 키위와 비슷하지만 품종을 개발해 당도가 더욱 높아졌는데요. 토종다래는 맛뿐 아니라 그 쓰임새도 다양한데요. 봄철 새수는 산나물로, 열매는 위와 장에도 좋아 생으로도 먹고 반찬으로 쓰인다 하니 산속 보물인 셈이죠. 지금은 토종다래가 인기작물이 되어가고 있지만 김운용 대표가 농장을 처음 꾸릴 땐 쉽지 않은 도전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시장이 개척되질 않아서 상당히 불안한 요소도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신 있어요. 좋은 다래를 만들 수 있는 자신감도 있고 또 이 다래를 또 사랑해 주시는 분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앞으로는 정말 이제 일종의 이제 노후 대비죠, 노후 대비. 귀촌 후 미개척지인 토종다래 첫 농사에 용감하게 발을 디딘 부부. 먹을만해? 맛있어. 다래가 잘 자라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처음에 개울가였던 농장에 자갈을 부어 물 빠짐도 연구하면서 재배 노하우도 터득해갔죠. 토종다래가 원주를 넘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지금은 다른 농가에서 원주로 자문을 구하러 찾아올 정도로 원주 지역의 선도 농가 중 한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운용 대표는 마이스터 대학까지 다니며 다래를 연구했을 정도로 지금의 달콤한 수확을 맛보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이어왔는데요. 그 과정 끝에 원주를 대표하는 다래 농가가 된 거죠. 든든한 아들까지 합류해 부모님을 도우며 대를 이어 농가를 가꾸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랑받고 있는 이 키위처럼 앞으로 이 토종 다래도 원주, 강원도 전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사랑받는 과일이 되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토종 다래 많이 사랑해주세요. 달콤한 토종다래의 매력, 이게 끝이 아닌데요. 최근 이러한 토종다래가 변신을 거듭해 톡톡 튀는 새로운 먹거리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토종다래를 활용해 맛있는 디저트를 만든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빵도 커피도 유명하지만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 다래를 활용한 디저트가 단연 인기 만점이죠. 보기만 해도 맛있는 다래 활용 음식, 빵, 잼, 음료까지 다채로운 토종다래의 변신에 눈을 뗄 수 없었는데요. 생소하지만 새로운 다래 음식에 탁 트인 풍경까지 더해져 벌써부터 군침이 돕니다.
변신했다래. 아니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토종다래가 이렇게 고급스럽고 맛있는 음식으로 화려하게 변신할 줄 몰랐거든요. 좀 신선한 느낌, 또 상큼한 느낌, 그런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달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음식과 서로 결합이 됐을 때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새콤달콤한 다래잼이 들어간 빵도 인기 메뉴죠. 다래잼이 듬뿍 들었어요. 맛있으시죠? 네. 이 확실히 잼이 들어가니까 그 다래의 본연의 맛이 확실히 더 진하게 나네요. 네, 아주 단맛이 날 겁니다. 너무 맛있어요. 고기의 풍미와 감칠맛을 더해주는 달의 치킨 스테이크도 먹어봤는데요. 일단 냄새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죠? 아니 다래가 그 연육 작용도 네. 해주나 봐요. 네. 닭가슴살인데 퍽퍽하지 않고 진짜 부드럽고 거기에 소스에서 나는 그 단맛이 인위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깊고 진한 단맛이에요. 활용점정인 달의 음료와 달의 아이스크림까지. 아니 근데 이 푸짐한 디저트 안에 진짜 아이스크림이 들어있어요. 네. 이것도 설마 다래예요? 네, 맞습니다. 오. 네, 원주 토종다래로 만든 아이스크림이고 곧 아이스크림만으로도 좀 출시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저희가 다래로 만든 막걸리까지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의 이 토종다래가 아무래도 이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에 오셔야만 또 강원도 중에서도 원주에 오셔야만 꼭 드실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여기 오시면 꼭 달에 관련되어 있는 음식들을 같이 한번 드시고 가시면 힐링도 되고 아주 기분 좋은 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풍경 좋은 곳에서 맛있는 다래를 먹으니까 시 한 편이 절로 떠올랐는데요. 정산에 살얼이랐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영양 만점, 맛도 만점. 상큼하고 달달한 토종다래의 매력에 흠뻑 빠진 하루였는데요. 토종다래의 변신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토종다래의 무한 매력을 여러분도 한번 즐겨보면 어떨까요? 울릉도 오징어와 함께 들썩들썩 맛과 흥이 가득했던 울릉도 오징어 축제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밤바다에 하나 둘 불이 켜집니다. 동해의 밤바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관인데요. 이 불빛들은 오징어 잡이가 시작됐다는 뜻이죠. 울릉도 어민들의 삶과 늘 함께했던 오징어. 그 오징어의 맛을 따라 울릉도를 여행하는 오징어 축제 현장으로 함께 가볼까요? 오징어 축제 행사장이라고 찾아왔는데 오징어는 안 보이고 쓰레기 줍는 사람들만 있다? 알고 보니 플로깅으로 시작하는 축제. 크린 활동이라고 오늘 여행 와서 이런 행사가 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게 됐는데 아직 이름은 뭐 크린 활동이라는데 아직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자연보 하니까 좋은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바다도 깨끗해지고 축제도 즐기게 돼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좋아요. 환경이 깨끗해지니까. 아니 좀 전에는 쓰레기를 줍더니 이번에는 뒤적뒤적 몽도를 줍는 사람들. 아니 근데 이건 왜 주우시는 거예요? 몽돌에 그림 그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몽돌이요? 네. 동글납작 몽돌로 유명한 울릉도 내수전 해변. 오징어 축제 행사 중 하나로 몽돌의 오징어 그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참가자들의 그림 솜씨가 기대되는 와중에
몽돌 하나를 소중하게 안고 있는 여행객 발견. 정말 몽돌처럼 너무 예쁜 돌이라서 국제에서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골랐어요. 남자 탕가보다 이게 더 예뻐 보여서. 뭐 그리신 거예요? 저는 오징어도 그려보고 싶고 피기과 그 호박도 같이 그려보고. 각자 고른 몽돌에 나만의 오징어를 그려보는 가족들. 모양도 색깔도 제각각이지만 울릉도의 추억을 그림에 담는 마음은 모두 같겠죠? 네, 완성했습니다. 누가 제일 잘 그리신 것 같아요? 저희가 외부에서 항상 기념품을 마련하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직접 여기에 있는 자연물을 주워서 기념품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행사가 펼쳐지나 봤더니 내수전 몽돌 해변에서 오징어만큼 반가운 보물찾기. 보물을 찾아라. 내수전 해변을 샅샅이 뒤지는 사람들. 어머 생각보다 빨리 찾아내는데요. 보물의 정체는 상품권과 교환할 수 있는 바코드. 울릉도에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이거 어떻게 몇 개를 찾은 거예요? 4개요, 4개. 예? 4개 찾았어요. 네. 이걸로 뭐 하실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맛있는 거 나와요. 저요? 못 찾겠다. 못 찾겠다. 친구들아 못 찾았어? 네. 한 개도? 네. 괜찮아? 보물찾기엔 실패하더라도 추억 쌓기엔 실패가 없는 곳. 다양한 해양 레저쇼까지 펼쳐져 여행객들에게 멋진 시간을 선사합니다. 어느덧 울릉도 오징어 축제도 하이라이트를 향해 가고 있네요. 축제의 즐거움은 뭐니 해도 맛있는 먹거리와의 만남 아니겠어요? 메인 축제장을 채운 수많은 음식 부스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곳. 울릉도의 특산물로 만든 색다른 음식들의 시식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특산물들이 있을까요? 예, 울릉도 특산물이 전어하고 부지갱이를 이제 만두로 빚었어요. 만두 말고 우리 울릉도 특산물이 마감복이 있어요. 열매가 아주 빨갛게 이쁜데 그걸 지금까지 뭐 주로 차로 많이 썼는데 이번에 와인으로 개발해갖고 우리 관광객들한테 이 맛을 한번 보이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울릉도 특산물이 호박이 있거든요. 호박으로도 와인을 만들어갖고. 울릉도에서만 나는 특산물로 만든 만두.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일단 시식 중인 사람들의 표정을 보아하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죠? 맛있어요? 맛있는데요? 맛있는데? 그 큰 게 어디 들어간 거예요? 하고 가세요. 막걸리가 제일 맛있었구나. 신나는 공연까지 펼쳐지며 울릉도 축제의 밤이 깊어갑니다. 그런데 잠깐! 피맥 파티가 한창이라는 소식에 이리저리 둘러보는데요. 피맥이라 함은 피자와 맥주의 조합 아닌가요? 근데 어디에도 피자가 없다? 피맥 타임이라고 피자가 없더라고. 아, 아직도 피대기를 모르세요? 울릉도에서 피맥은 피대기의 피맥이랍니다. 아, 쫄깃하게 반건조시킨 오징어, 피대기가 바로 이 밤의 주인공이었군요. 회로 먹어도 피대기로 먹어도 다 맛있는 오징어와 함께 울릉도의 밤이 깊어갑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다양한 행사로 가득했던 울릉도 오징어 축제. 함께 해보니 어떠세요? 죽여줘요!
너무 재밌고요. 울릉도 사람들 흥이 없다는데 그거 완전 오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무 다 잘 놀고 재밌게 너무 잘 즐겼어요. 음식도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내년에 또 올게요. 울릉도의 아름다운 풍광은 기본. 맛과 흥, 즐거움이 함께했던 오징어 축제. 내년에는 놓치지 말고 꼭 함께해요. 사계절 푸르고 아름다운 생명의 정원. 우리네 마음속에 힐링과 평안함을 안겨주기 위해 누군가는 부지런히 정원을 가꿉니다.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엔 수많은 이들의 땀방울이 맺혀 있는데요. 큰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정원을 일구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붉은 기운을 머금은 여름날의 해가 희망차게 떠오르는 아침. 정원 박람회장의 정적을 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출근 도장을 찍고 정원 가꾸기에 나서는 분들이죠. 저희가 이렇게 늦게 일을 시작하면은 물을 주고 하면은 아무래도 동선에서 관람객들한테 물도 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선을 우선적으로 주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시작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끝내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모이셨죠? 발목 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체조가 끝나고 나면 각자 맡은 업무를 소화하기 위해 정원 곳곳으로 흩어지는데요. 서로를 격려하고 기운을 북돋아줘야겠죠. 더운데 화이팅! 화이팅! 힘! 오이도 화이팅! 화이팅! 수고하세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양춘희 화훼반장의 발걸음을 따라가 보니 꽃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작업을 서두르고 계셨는데요.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재빨리 물을 주는 게 관건입니다. 오늘 어저께 비가 와서 다른 데는 물을 안 주는데 여기는 저희가 백일홍을 이식을 해놓은 자리라서 어린 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정도는 뿌리바라가 될 때까지는 물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드넓은 박람회장 곳곳을 종횡무진 누비는 양 반장님은 꽃 육묘장에서 일했던 경력을 인정받아 박람회장에 왔는데요. 이곳에서 근무한 지도 어느덧 4년째. 그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네. 어떤 거 아, 저희가 그 파종 해놓은 데인데요. 여기가 이제 잡초가 나서 지금 잡초 제거를 하고 있어요. 국가정원이 이렇게 잡초도 다 이렇게 제거해요? 네, 저희가 하죠. 진짜 손이 많이 가겠네요. 네, 많이 가죠. 잡초를 제거를 해야 얘네들이 꽃이 활착이 되니까. 네네. 한 열흘 정도 되면 또 풀이 조금 계속해서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는 해야 돼요. 여기는 혼합인데 색깔별로 갖고 왔구만. 혼합으로? 근데 저기랑 뿌려? 이게 지금 색깔이 언니 봐봐봐. 어제 심은 게 이렇게 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 지금 좋은 거 하고 좀 섞어서 심어줘요. 한쪽으로 밀면 안 돼. 안젤로니아요. 저희가 이제 준비해서 색상별로 배치를 좀 한 다음에 식재를 좀 할 거거든요. 꽃을 심고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양 반장과 동료들. 그들의 부지런한 하루하루가 있기에 박람회장의 꽃들이 이토록 싱그럽고 사랑스러운 거겠죠. 관광객분들이 다니시면서 우와 잘해놨다 이런 말을 들으면 성취감도 있고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잘 가꿔놔야겠다 그런 책임감도 있고 그런 것은 있죠. 꿈의 다리가 펼쳐지는 동천으로 가볼까요? 강변을 따라 화사한 꽃들의 풍경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이들의 땀방울이 스며들었고 극진한 정성이 들어갔을 텐데요. 동천 권역의 화훼 작업을 진두지휘하는 사람은
김종문 화훼 반장입니다. 이 밖에는 시민들이 좀 마음 놓고 좀 다니면서 편안하게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지금 백길이 다니잖아요. 백길이 열려 있어 그 백길 쪽에서 배 타고 가신 분들이 관람할 때 어떤 좀 시각적인 효과가 있게끔 그런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그 시민들이 그 놓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해놨으니까. 동천변을 따라 저류지까지 드넓은 수변 공간을 책임지는 김종문 씨. 그는 9년째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일하고 있는 베테랑 작업반장입니다. 시작할 때는 아마 저기 육묘장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13년도에 여기 개장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14년도부터. 네. 거의 시작과 함께 하신 거네요? 뭐 그렇다고 봐도 뭐, 그런데 13년대 하신 분들이 더 많이 고생을 하셨죠. 네. 그 뒤에 와서 이제 관리하고 그런 거를 했던 건데, 근데 지금 또 다시 한 번 더 하자, 23년에. 그러니까 그때하고 또 다른 게 있죠. 박람회장 곳곳을 누비느라 신발은 낡고 땀띠가 잦아들 날도 없다는데요. 박람회에 대한 책임감이 그를 정원에 머물게 합니다. 하나씩 해요, 하나씩. 온화한 카리스마를 장착한 김종문 반장의 장점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넣어줘요. 대부분 연출하고 있는 건 전부 다 햇빛이 바로 들어오는 자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하다 보니까 지면으로 가깝고 복사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분들 고생해 주니까 이게 그 정원 박람회도 이게 성공을 할 수 있고, 모든 그 관람객들이 봤을 때 아 이쁘다는 그 말이 나오고, 그분들이 없다면 좀 힘들죠, 사실. 박람회장 바로 옆 온화한 햇살이 비추는 대지로 가볼까요? 다채로운 꽃들이 사이좋게 커나가는 이곳은 국가정원의 화훼를 공급하는 재배장인데요. 이곳을 책임지는 김정숙 반장님, 소개 좀 해주실래요? 국가정원의 곳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꽃을 재배하고 직접 정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죽어버리게 되면 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뭐 파종이라든지 모종을 직접 키워서 저희가 보식용으로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반장과 7명의 동료들이 가장 집중하는 일은 꽃씨를 심어 싹을 틔워내는 겁니다. 여리디 여린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에 지극한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을날 국가정원에 피어날 국화도 이곳에서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재배장에 주로 여기 있는 게 국화거든요. 국화가 저희가 지금 색깔별로 품종별로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크기가 커지다 보면 자리도 넓혀줘야 되고, 시기에 맞춰서 뭐 살충제나 살균제 또는 영양제나 뭐 칼슘제 등을 넣어서 얘네들을 지금 충분히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공들여 키운 자식 같은 아이들이 정원으로 이사가는 날이면 아쉬움과 뿌듯함을 동시에 느낀다는 김정숙 반장. 그녀는 꽃 육묘장에서 일하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갈망하게 됐다는데요. 조경기사와 원예 기능사 등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고, 현재는 대학에서 정원 문화 산업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강사로 하다가 이쪽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래도 한 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왔었는데요. 그걸 그냥 단순하게 보내기보다는 전문화된 지식으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제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서 또 저희가 또 좋아하는 분야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의욕이 생겨서 뭐 특별한 계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쪽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꽃을 보면 누구나 행복해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키운 꽃으로 제가 식재를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 사람들도 행복하고, 그걸 보는 저도 행복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예쁘다가 아니라 이 꽃에 대한 특성에 대해 설명도 해주고, 이럴 때 나의 지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기쁘기도 하고 자부심도 갖고 그러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일을 기꺼이 도맡아 정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주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저는 일단은 맡은 바 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좀 깔끔하고 보기 좋게 좀 잘 가꿔놓고 싶다는 생각은 해요. 자식 키우는 느낌랄까? 여기 커가는 모습들이 자꾸 보면은 좀 뿌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좀 열심히 좀 키우려고 노력해요. 하여튼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사람들의 그 얼굴 모습을 본 게 그냥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한 끼를 먹어도 제대로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맛집 찾아 떠나는 힐링 여행. 맛은 물론이요, 덤으로 최고의 경치를 자랑하는 뷰 맛집이 옥천에 있다고 하는데요. 경치도 좋고 많이 예뻤어요. 명소가 되겠다. 온 가족이 다 같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도 호강하고 눈도 즐거운 옥천의 뷰 맛집. 맛있는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정지용 시인의 고향이자 묘목의 고장 옥천. 이곳이 식당인지 수목원인지 모를 정도로 멋지게 자리 잡은 나무. 푸르름에 눈부신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저희가 원래 묘목 농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묘목 농원 하면은 보통 작은 나무들 이렇게 판매하는데 저희는 특수목이라고 키가 낮고 오래된 나무들, 비싼 나무들을 판매하는 농원이었는데 손님들이 이제 왔다가 가시면은 나무들을 보고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이제 식당을 하게 됐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푸릇푸릇한 풍경이 가득했군요. 밥 먹으러 왔다가 멋진 나무를 보고 그 매력에 흠뻑 빠져간다는 이곳은 오래된 나무가 운치 있는 곳입니다. 100년 넘은 소나무가 있는데요. 키가 낮고 이제 두껍고 해가지고 가격은 3억에서 한 5억 사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3억에 사신다는 분이 있었는데 판매를 하지 않고 지금 5억에 올려놓긴 했습니다. 5억짜리 소나무가 지키고 있는 이곳의 별미는 바로 갈비. 신선한 갈비에 군침이 절로 돕니다. 아, 이게 LA 갈비인데 72시간 동안 저온 숙성으로 해가지고 재운 다음에 손님상에 구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양념은 뭐 따로 만드시는 거예요? 네, 양념은 다 저희가 수제로 해가지고 자연 친화적인 과일이나 채소 이런 걸 갈아가지고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잘 숙성된 갈비를 석쇠에 열 맞춰 놓은 다음 비법 양념을 고루 발라 숯불에서 구워주면 완성. 비법이 직접 구워주는 노하우로. 그것도 그런데 비법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삼겹살인 경우인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리고 어디론가 안내하는데요. 이게 바로 그 비법이에요. 예? 이게 비법이라고요? 대포도 아닌 것이, 우주선도 아닌 것이 이게 어떻게 비법이 되나요? 제대로 보여주신 거 맞아요? 대표님, 이게 뭐예요? 이게 직접 제가 주문 제작한 화로인데요. 여기서 이제 훈연을 해가지고 연기로만 2시간 구워서 이제 삼겹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초벌된 삼겹살으로 식당에서 숯불로 이제 한 번 더 구워서 이제 손님 상에 나가게 되는 거죠. 자체 제작한 대형 화로 안에 좋은 수출 가득 넣어 뜨겁게 달궈진 다음 비법 양념을 바른 돼지고기를 넣고 오랜 시간 훈연해주면 이 집의 맛 좋은 고기가 탄생하는데요. 몇 도에 얼마나 굽는 거예요? 여기서 한 75도에서 80도 사이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굽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벌한 고기들은 노릇노릇 먹음직스러운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손님 상에 오르기 전에 다시 한번 숯불 향을 입혀줍니다. 좀 번거로워도 이제 저희가 다 구워져서 나가기 때문에 손님들이 좀 더 편하시지 않나. 제가 더 번거롭더라도 손님들이 이제 편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의 노력을 알았는지 오늘도 매장은 그 맛을 즐기러 온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향이 좋고 맛있습니다.
냄새가 날 것 같았는데 먹어보니까 숯불 향도 나면서 되게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분위기도 너무 단체 모임하기도 좋고 어르신들 모시고 와서 이렇게 같이 한 끼 식사하기도 좋고 어린이 용품도 잘 돼 있어가지고 온 가족이 다 같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의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식사 후 즐기는 산책인데요. 아름다운 조경에 흠뻑 빠져 사진은 기본이고 밥 먹는 시간보다 정원에서 노는 시간이 더 길다고 하네요. 음식 먹고 나와서 산책하기 참 좋게 해놨어요. 경치도 좋고 많이 예뻤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또 다른 뷰 맛집으로 이동해 볼까요? 뭐야 여기? 이게 맞아?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있습니다. 이렇게 시원스러운 뷰가 한눈에 가득. 이곳에 자리한 운치 있는 브런치 카페. 사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굉장히 깊더라고요. 좀 깊숙이 오더라고요. 네, 아이고 꼬부랑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손님들이 요 깊숙한 데까지 오세요? 뭐 깊은 곳이라도 일단은 오셔가지고 뷰가 좋으니까 오시긴 하시는데 오셨던 분들 또 오세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네. 이곳의 인기 메뉴는 피자와 파스타인데요. 피자 치즈 잔뜩 올려 고소함을 듬뿍 넣어 만든 페스츄리 고르곤졸라. 피자 끝부분도 포기할 수 없는 매력이 있죠. 올리브유에 마늘을 가득 넣어 한국인의 입맛을 잡고 통통한 낙지에 불향 가득 입힌 다음 스파게티와 비법 소스로 맛을 낸 불닭 파스타도 인기입니다. 와, 군침이 절로 도는데요. 여기에 감칠맛을 배로 키워줄 샐러드도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직접 키운 토마토에 삶은 계란, 양념에 졸인 큼지막한 새우 올려 만든 건강식 카프레제 샐러드까지. 이렇게 멋진 정원에 한상 차린 오늘의 브런치. 그 맛은 어떨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보나페티. 풍경과 함께 먹는 이곳이 바로 유럽. 입맛 제대로 저격한 오늘의 메뉴네요. 아주 멋있게 잘 꾸며놨잖아요. 시골이지만 경치도 원래 기본 바탕은 있지만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와서 생각보다 많이 오니까 그래도 여기가 추소리가 명소가 되겠다. 대전 근교에 이렇게 계곡 있고 가볼 만한 곳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부소다막도 보이고 가깝고 그래서 여기 자주 오는 편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 브런치 카페의 매력은 넓은 정원 옆에 자리한 계곡입니다. 물소리가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유독 더운 올여름 카페를 찾는 손님들과 인근 주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시원한 데다가 발도 담그시고 그리고 피로도 여기 와서 이렇게 뷰 보면서 산도 보고 그러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옥천에 오셔서 많이 즐기다 가세요. 맛있는 음식과 더불어 눈 호강까지 할 수 있는 옥천의 뷰 맛집. 무더운 여름 태풍도 이겨낸 여러분, 멋진 풍경에서 맛있는 음식 드시고 행복한 일상 보내세요. 다양한 모양의 소나무들, 한 그루 한 그루 소나무를 엮어 만든 오경열 씨의 작품입니다. 제2의 인생을 소나무와 함께 한다는데요. 최근엔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나무와 함께 홍천에서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경열 씨를 만나봅니다.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 둘러보는 곳마다 푸르릅니다. 정원 한편에서 만난 소나무. 그런데 줄기가 뒤엉킨 모습이 낯선데요. 바로 소나무 열리지라고 하네요. 소나무를 키우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오경열 씨. 여기는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입니다. 6년 전에 기농을 하여 열리지 나무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열리지 나무입니다. 두 그루가 붙어서 성장을 하는 건데요. 중간 부분에 이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묘목을 가지고 와서
시작을 한 게 10년 정도 지나면 이 정도가 됩니다. 저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노지에서 성장을 하면 훨씬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저쪽에 보시면 나무를 50그루를 이어 붙여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인데 20그루 정도까지가 지금 완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완벽하게 붙어서 떨어지지도 않고 이게 자연에 의해서 붙어 있는 나무거든요. 지금 현재 나무가 20그루 정도 붙어 있는데 이걸 한번 봐보세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게 16그루째는 한 2년 정도 더 있어야지만 이게 완성이 돼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산에 가면은 자연에 의해서 그냥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그냥 한번 붙이면 되지 않을까 해서 해보는 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왜 이게 나무가 서로 붙어 있을까? 내가 봐도 신기해요, 이거는. 희한한 놈이야, 이거. 뿌리가 다른 나무가 뒤엉켜 마치 한 나무처럼 자라는 열리지. 궁금한 것은 꼭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탓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완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상처를 낸 가지에 구리선으로 감아 모양을 잡아줍니다. 오랜 시간은 물론 온도에도 민감한데요. 한 작품당 15년씩은 공을 들여야 완성된다고 하네요. 이제 시작하는 거죠, 붙으려고. 아우, 너무 힘들죠. 근데 결과가 빨리 나오면 좋은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기본이 10년은 돼야지만 결과가 나오는데 참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 집사람한테 맨날 얻어 터지고 사는 거죠. 그동안의 노력으로 다양한 무늬를 만드는 경지에 올랐는데요. 사람 모양부터 하트, 태극 모양까지 대단하십니다. 저 소나무는 이렇게 이제 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서 이거는 내 머리에 이상한 게 있어요. 남이 안 하는 걸 자꾸 해보고 싶은데 창작에서 떠오르는데 나무를 가지고 더 이상 발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고민을 하다가 목공을 하게 됐습니다. 목공을 하게 되면 여기에다 더 많은 걸 발전할 수 있어서 창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목공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곳이 바로 오경열 씨의 창작료를 불태우는 작업실입니다. 벌써 1년째 작품을 만들고 계신데요. 이 안에 있는 작품은 한 200작품 정도 있는데 완성품은 50작품 정도 되죠. 그리고 지금 생각나면 또 만들고 있으니까. 이 직소기는 나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기계. 최고 좋아. 간단하고 편리하고 위험하지 않고. 열리지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데 이렇게 창작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만들 수 있는 게. 쉽게 말해서 이렇게 도깨비 누나 만들 수가 없어요. 나무로는. 근데 이거는 내가 원하고 있는 창작을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평생 태어나서 기계 잡아본 것도 처음이고 농사 잡아본 것도 처음이고요. 이건 딱 1년 됐어요. 이제 이건 목판에 도안을 그리고 알맞게 자른 다음 구멍을 내어 다듬어 줍니다. 사포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사이가 오면 씨암딱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 때문에 죽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장모님이죠, 이게. 장모님이 칼 휘두르면서 닭을 잡는 거지, 이게. 다 스토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가. 이게 이제, 그냥 막 생각나면 그냥 그림 그려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작품마다 재미난 스토리가 있는데요. 상상력으로 자신의 작품을 완성해가는 오경열 씨. 실력도 인정받으며 아내와 함께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술공예 공모전이 있어서 거기에 출품을 상장 오경열 거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각각 출품을 했는데 둘 다 대상을 받았어요.
최진주 우리 집사람 거. 이건 오경렬 대상 받은 겁니다. 내 작품은 저희 할아버님이 2023년 6월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선정을 된 작품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1909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우리 할아버님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하고 싶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작품 제목을 얼굴 없는 독립투사 의병장이라는 작품이고요. 우리 집사람 거는 대한민국 사랑합니다입니다. 할아버지에게 받은 영감으로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전했는데요. 인상적인 것은 오경렬 씨와 아내 최진주 씨 함께 작업했다는 것입니다. 전체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상장이고요. 저희는 이제 부부 공동 작가이고요.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작품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남편은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번뜩이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그 전형적인 그 천성적인 그 작가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렇게 아이디어가 저렇게 나올 수가 있나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존경스럽죠. 남편이지만 네. 저희 집사람은 천천히 아름답게 하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조언을 많이 해줘요. 저한테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러면 창작 작품이 나오죠. 거기서 여기 내려와서 이렇게 작품 활동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계속 거부를 했어요. 그런 거 하는 거를 너무 시간을 갖다 거기다 다 보내고 돈도 또 경제적인 것도 또 거기에 들어가야 되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저한테도 같이 해보자고 이제 권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켜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도시에서 살 때만 알던 그런 남편이 아니고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서울에 있을 때도 내내 그런 걸 생각도 안 하다가 오히려 지방에 여기 와서 살면서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머리도 맑아졌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그런 전혀 생각지도 않던 그런 거를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해도 되나? 말도 안 하고 왜 막 이러나? 우리 집사람이 대한민국 한복 모델 선발대회에 나가서 우수상을 받은 상장이고요. 여기 전체 5등, 그다음에 실버 1등. 너무 괜찮죠? 멋져 보이죠? 제 그 존재적인 그런 그 면에서 굉장히 많이 활력소가 되고 자긍심을 갖게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문화활동이나 이런 걸 해도 괜찮은데 해보라고 자꾸 그런 거죠. 지금도 그래서 뭐든지 하라 이거죠. 참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대상 한번 더 받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평화, 그다음에 이렇게 따뜻함, 그러니까 너무 좋습니다. 40년 가까이 이어온 부부의 인연, 마치 열리지 나무를 닮았는데요. 첫눈에 반하셨어요? 네. 당연히 망했죠, 그러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무지하게 쫓아다녔어요. 열리지 전문가로 또 목공의 작가로 홍천에서 자연과 함께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는 오경렬 최진주 부부.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 속에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귀촌의 삶. 오경렬 최진주 부부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